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삼성생명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생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저번 주에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 사실 제가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좀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 등을 수행 중에 있는 기업이고 재무제표를 잠깐 보자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PBR이 0.31배 그리고 BPS가 22만 2,741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취지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 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이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일단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죠. 바로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고 했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변경을 한다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저번 주죠. 저번 주 제가 2차 세미나 라이브를 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내용들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자면요.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자면 이 가이드라인은 뭐 전체적인 틀,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사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 초창기 때 배포했던 자료들과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료도 보시자면은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가 동일하다는 뜻이겠죠. 사실상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변경된 내용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이 부분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화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이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율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저번 주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기업 밸류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삼성생명 차트를 한번 보시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보험사이다 보니까 보험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최근 2월부터 시작을 한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2월 26일 1차 세미나 때 발표한 내용들이 좀 실망감이 좀 컸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 상속세 문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겹쳐 있다 보니까 상당한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월 2일도 마찬가지로 이 세미나 발표 내용 때 3% 하락을 했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도 1% 정도, 총 한 4, 5% 정도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2차 세미나 발표 내용도 실망감이 좀 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저평가를 받고 있던 기업들이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 좀 지지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실상 이 상승 중에 있을 때도 이 아래 꼬리 부분 달린 부분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아직까지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살아있으면서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관역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